자, 우리 광합성이 뭔지를 알지? 네, 광합성. 식물이 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식물에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합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광합성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식물이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자, 작용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 건영이는 시골 갔다가 지금 올라온다고 하네. 그래서 수업에 못 들어오나 보구나.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여기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이런 작용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식물에서도 자, 첫 번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있지?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알겠니? 네, 자, 이때 잎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 빛이 있을 때야, 빛. 자, 빛이 있을 때라는 말은 결국은 낮이라는 얘기지, 낮. 네, 낮 동안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필요한 요소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뭐 뭐겠니? 빛, 그 다음에 뭐야? 음, 저기 써놨잖아.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뭐다? 이산화탄소, 물, 빛, 빛, 그렇잖아. 빛에너지. 그러면 이제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뭐야? 포도당하고 산소요. 그래, 포도당하고 산소. 그럼 뭐 이거에서 더 설명이 필요해? 그래, 필요하지 않아? 그걸 일일이 다 뭐하러 설명을 외우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끝났지. 그치? 자,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음, 시기는 빛이 있을 때야. 그러면 빛이 있을 때란 얘기는 태양이 떠 있을 때 낮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광합성은 뜻이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는 뭐냐? 빛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바로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야 돼.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보자. 우리 그 말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생성되는 물질은 자, 이제 어디에서 첫 번째 필요한 요소. 자, 첫 번째. 자,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흡수하냐면, 자, 잎의 뒷면에, 잎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은,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기공. 기체가 출입하는 구멍이야. 기공을 통해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통해서 흡수하니, 물은? 야, 물은 어디를 통해 흡수해? 뿌리요. 그래, 뿌리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빛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자, 빛에너지는 엽록체에 초록색 색소가 있어요.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엽록소. 자, 엽록소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요게 바로 필요한 요소 중에 어디로 흡수하는지를 배운 거야, 이제. 근데 두 번째. 자,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또 볼 거예요. 생성되는 물질은 자, 첫 번째 포도당. 자, 포도당은 있지. 낮에는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자,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져. 자, 낮에는 녹말의 형태로 잎에 잠시 저장이 돼요. 자, 녹말은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예, 이 물에 안 녹아요. 자, 그렇게 알아둬야 돼. 자, 녹말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녹말로 잎에 잠시 저장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다가 네.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밤에는 물에 잘 녹는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으로 변하여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 포도당이 양분으로 사용되거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이제 열매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 잎으로도 이동하고 뿌리로도 이동하고 줄기로도 이동하면서 각 기관으로 이동해서 양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낮 동안에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잠시 저장되었다가 밤에 물에 잘 녹는 포도당으로 변해서 물에 녹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자, 역시 잎에 뒷면에 기공을 통해 방출이 돼요. 자, 이게 바로 자, 광합성에서 필요한 요소와 생성되는 물질이 필요한 요소는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배운 거야.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실험 하나를 배울 거예요. 어떤 실험을 배울 거냐면 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걸 배울 거야.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실험을 한번 배워봅시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건데, 자, 잘 봐. 자, 과정을 보면은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초록색의 BTB 용액을, 초록색이었어 원래. BTB 용액을 3개 시험관에 담아요. 자, 3개 시험관에 담고, 그리고 자, 시험관에 입김을 불어넣어줘요. 빨대 있죠, 빨대. 네. 빨대로 시험관에다가 담궈놓고 입김을 후 불어. 자, 시험관에 입김을 불어넣어줘요. 입김을 불어넣는다. 자, 입김을 불어넣으면 우리 입김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색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BTB 색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알겠지? 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 BTB를 이용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노란색으로 변한 BTB를,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를 이용하여, 자, 첫 번째 시험관에는, 이렇게 고무마개를 맞고, 여기에는 그냥 노란색의 BTB예요. 노란색. 이게 가야. 두 번째 시험관에는, 자, 역시 이렇게 담아놓고, 요게 노란색이거든. 노란색인데 요 안에다가 물풀을 담아놨어요. 물풀. 자, 물풀이 뭐냐면 물속에서 자라는 풀 있지? 네. 그거를 그 안에다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햇빛을 쬐주는 거 대신에 여기에다가 전등을 쬐줘요. 전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관에는, 자, 똑같이, 자, 물풀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를 은박지로 쌌어요. 그리고 요것도 노란색이고, 요것도 물풀이야. 그리고 요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래 놓고 결과를 살펴볼 거야. 결과. 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가는 여기에 전등을 쬐줬다고 해봐. 전등. 이것도. 여기도 전등을, 세 번째는 전등을 쬐줄 필요도 없어. 가려져 있으니까. 자, 가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 속에서는 뭔가 일어날 반응이 없지. 네. 그래. 근데 나에서는, 자, 노란색이 있지? 네. 노란색이 푸른색으로 변해. 자, 푸른색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자, 광합성으로 있지? BTB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네. 소모한단 말이야.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 그러면 그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없어져 버리지. 네. 그러면서 산소가 발생을 해.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한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다는 자 노란색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다. 자, 왜 변화가 없느냐면은 자, 은박지로 가려져 있죠. 네. 가려져 있어. 자, 비데너지를 흡수해 안 해? 못해요. 비데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하지 못함으로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다야. 이해됐니? 네. 요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해석을 해볼 거예요. 해석.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뭘까?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뭐예요? 빛, 그래, 피. 또 이산화탄소. 맞아요. 이산화탄소야.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던 놈이 소모되면서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사용됐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게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한 실험이에요. 진서 알겠지? 네. 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까지 우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울 거야. 지우고 이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를 배워볼까요? 한번 보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 첫 번째 빛의 세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광합성이 활발해지다가 자, 일정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이게 빛의 색이라고 하잖아. 네. 그리고 이게 광합성 양이라고 해볼까요? 광합성 양. 우리가 광합성 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아까 시험관에 자, 여기 안에다가 물풀을 거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다가 시험관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 그러면 여기다 빛을 쬐주면 있지 산소가 네. 발생하면서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산소가 발생하니까 기포가 볼록 올라가요. 이 기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이걸 보면은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그치? 이런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광합성 양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이렇게 일정해지더라. 이게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에 대한 설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이산화탄소 농도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활발해지다가 멈추는 거예요. 활발해지다, 일정해진다. 그럼 얘도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치? 네.
자, 이거는 이산화탄소 농도. 여기도 광합성량이라고 할 때, 자, 역시 이렇게 증가하다가 역시 일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온도예요, 온도. 자, 우리 이 온도는 되게 중요해.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은 있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가장 잘 지내거든? 니네 생각을 해봐. 니네 체온이잖아, 체온. 그쵸? 네. 자, 니네 체온이 몇 도 정도지? 36도? 36.5도. 보통 우리 체온, 일반 체온이 36.5도 정도 나와요. 자, 그래서 온도는 어떠냐면 있지? 자,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온도, 여기는 광합성량 똑같이 광합성량이라고 할 때 온도가 있지. 이런 식으로 변해.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활발하지. 네. 여기가 약 38도 또는 37도 체온과 비슷이라고 해도 되겠다. 여기는 그냥 체온 정도 이렇게 쓸까요? 여기가 체온 정도예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광합성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광합성 끝났으니까 이거 지우고 이제 뒷짝을 넘겨볼 거예요. 자, 이제 지워도 될까요? 네. 이거 지우고. 자,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증산작용이라는 게 뭔지를 배울 거예요. 증산작용. 자, 첫 번째 증산작용의 뜻이 뭐냐 이걸 배워보자. 증산작용은 자, 증산작용이라는 건 있지. 자, 나무나 식물들 속에는 물이 있지. 네. 이 네. 물을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내보내는 활동이 증산작용이에요. 근데 자, 식물은 이렇게 몸 안에 있는 물을 수증기로 내보내는데 우리 동물들도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내보낼까? 몸 밖으로? 네. 내보내지. 동물은 무슨 방법으로 내보내냐? 니네 무슨 방법으로 니네 몸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 땀. 땀도 나올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오줌. 오줌으로 물을 빼내잖아. 몸 안에 있는 물. 그리고 또 뭐냐면 야, 니네 유리창에 대고 입김으로 하 불어봐. 그러면 거기에 뿌옇게 김이 서리지. 네. 그게 호흡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하거든. 근데 그게 식물일 때를 증산작용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증산작용을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식물의 잎의 뒷면에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기공을 통해 체내의 물을 수증기로 기체죠. 자, 방출하는 작용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알겠니? 네. 몸 안에 있는 물을 식물이 몸 바깥으로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활동을 증산작용이란다. 근데 자, 이게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증산작용의 역할.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물 상승의 원동력이에요. 자,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니네 나무들 봐봐. 나무는 10m, 20m짜리 나무들도 있지. 네, 근데 뿌리에서부터 그 물이에요. 그 나무 꼭대기까지도 이동해야 되잖아. 그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증산작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체액의 농도.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쉽게 생각을 해봐. 니네 물을 잠자기 전에 진짜 많이 먹었어. 또는 잠자기 전에 여름에 수박을 엄청나게 먹었어. 그러면 반드시 자다가 깨요. 왜?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거든. 왜? 우리 몸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잖아. 네, 그 물이 많아지면 우리 체내 혈액의 농도가 묽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 그런 농도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서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 역할 때문에 물을 배출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체액의 농도가 있지. 너무 묽으면은 바깥으로 물을 많이 버리고, 그리고 체액의 농도가 진하면 물을 안 버려요. 물을 오히려 더 가지고 와야 되겠지. 네, 그렇게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또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을 해서 농도를 진하게 또는 묽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땀을 왜 흘려? 온도를 낮추려고 몸에. 그렇지, 그거야. 우리 몸 안에, 자,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땀이 흐르면서 이 땀이 마를 때 시원해지지. 네, 그래, 그거야. 그래서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잖아. 체온 조절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증산작용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세 번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잎의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기공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가 되는 게 기공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잎의 뒷면이라 그랬어요. 자, 잎의 뒷면에는 잘 봐. 요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세포가, 이 두 개의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공변세포라고 불러. 자, 공변세포 옆에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어. 자, 이거는 기공이 닫힌 때예요. 기공이 닫혀 있을 때는 공변세포 두 개가 딱 붙어 있어, 그냥. 근데 자, 이 기공이 열릴 때는 어떠냐면 이 공변세포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자, 이렇게 휘어지면서 요 바깥에는 그대로 세포들이 있고, 자, 요게 기공이 열릴 때야. 자, 그래서 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죠, 이게? 네, 이게 기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잎의 뒷면에만 있어요. 그리고 잎의 뒷면에 요 공변세포에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점이 있어. 요 점이 네, 뭐냐면 엽록체예요. 엽록체.
그러니까 다른 세포는 엽록체가 없어. 근데 공변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어. 알겠니? 잎의 뒷면에 공변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어가지고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 거기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러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농도가 진해졌지. 네. 자,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돼요. 물이, 야, 내가 아, 몸 안에 농도가 진해졌는데 물 내보내면 더 진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물을 흡수해요. 네, 그러면 공변세포가 물을 흡수하니까 빵빵해진단 말이야. 알겠니? 네, 네. 그러면서 저렇게 삥 이제 여기가 돼. 열려. 알겠죠? 선생님 카메라만 잠깐 조정 좀 하자. 자, 요게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실험을 하나 배울 거예요. 실험을 하나 배울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증산작용 실험이야. 여기에서 선생님 알려주는 거 꽤 중요한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는 이런 시험관에 자,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얹어놨어. 기름. 그리고 요거는 자, 나무 줄기에 이렇게 잎들이 잔뜩 붙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꼭 박아놨어. 알겠죠? 네, 이게 가야.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여기에다 기름을 얹어 놓고 기름이야 똑같이 여기다 물을 넣어 놓고 나에는 뭘 집어넣냐면 자 똑같은 나뭇가지를 해놨는데 자 잎이 없어. 알겠니? 잎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반은 자 똑같이 시험관에 역시 기름을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잎이 잔뜩 있어. 이렇게 잔뜩 있는데 요거를 이제 봐봐 이렇게 비닐로 쌓았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묶어놨어. 이게 비닐이야 비닐. 그랬더니 비닐 안쪽에 이렇게 막 액체 방울들이 맺혔어. 액체 방울. 이 액체 방울은 뭐냐면은 물방울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 놓고 물이 줄어든 양을 비교하는 거야. 여기에서 물이 줄어든 양을 비교하면은 자 물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가를 비교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네. 시험관에 물이 줄어든 양을 비교했더니 자 누가 제일 많이 줄었을까? 다요. 다? 다는 있지. 비닐로 감싸놨잖아. 그러니까 비닐로 감싸 놓으니까 잎의 뒷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막 날아갔는데 그 수증기가 비닐 안쪽에 물방울로 막 맺힐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습도가 되게 높지? 네, 습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물을 많이 안 내보내.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없어지냐면 가가 제일 많이 없어져요. 그 다음이 다야. 그 다음이 나는 거의 변하지 않아. 나는 거의 변화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보자. 우리가 가와 나를 비교하잖아. 네. 가와 나를 비교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가와 다를 비교하면은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 하윤아, 네. 혹시 여기에 기름은 왜 띄웠을까? 물 위에 기름을 띄운 이유를 서술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하윤이? 그냥 물만 해놔도 되는데 왜 기름을 위에 띄웠을까? 하윤이는 모른대. 준서는? 준서도 모른대. 진서야? 네. 진서는? 음. 다 모르는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그냥 기름을 안 띄우잖아. 자, 물을 컵에다 담아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컵에 있는 물이 그대로 있니? 아니요. 어떻게 돼? 증발해요. 그래,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줄어들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기름을 안 띄우잖아. 그러면 네. 얘가 증산작용으로 없어진 건지 그냥 증발해서 없어진 건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 기름을 띄운 이유는 자연적으로 증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예요. 자연적으로 증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물이 줄어드는 거는 결국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로만 나가는 거지?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니?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어느 때 활발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표를 하나 배워볼 거야. 자, 증산작용은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일 때 잘 일어나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니? 네. 자,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일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1. 자, 온도가 어느 때? 높을 때요. 그렇지, 높을수록. 그 다음 두 번째, 바람이 많이 불 때요. 불수록. 그쵸? 세 번째, 그 다음에 습도가 낮아야 돼요. 그렇지, 습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태양이 빛이 강할수록. 맞죠? 네. 빛이 강할수록 잘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면 쉽겠다. 자,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릴 때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기공이 열릴 때는 크게 열릴 때는 언제냐? 온도가 높을 때. 맞죠? 네.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그리고 빛이 강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니?
체내 물의 양이 많을 때 또 열리겠지. 그래, 그걸 한번 여기다 5번째 써보자. 체내 물의 양이 많을 때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증산작용도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말은 광합성도 어떨 때니? 잘 일어날 때. 네, 잘 일어날 때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광합성과 증산작용의 관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광합성과 증산작용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광합성이 활발할수록 증산작용도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 그래서 자, 광합성이 활발할수록 자, 기체 출입이 잘 일어나죠? 네. 출입이 잘 일어나니까 기공이 열릴 때지? 네. 열림으로 증산작용도 활발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증산작용도 끝냈네.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진서는 어려운 거 있어요? 하윤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자,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이라는 실험 나오지? 네. 그 실험 꼭 알아두자. 자, 거기에 실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밑줄 치라는 거 꼭 밑줄 쳐서 알아둘까요? 야, 여기다 선생님도 써줄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과정에 여기에 과정 그대로 써주면서 읽을 테니까 봐봐. 자, 검정말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둔다 그랬죠? 네. 검정말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3시간 방치. 왜 이렇게 3시간 정도 두냐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난 검정말이 있어. 그러면 요거를 자, 2번째. 자,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으로 가열하는 거 나오니? 네.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자, 물중탕으로 가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뭐가 없어지는 과정이냐면 자, 우리 검정말 식물은 초록색을 띠지? 네. 초록색을 띠기 때문에 그냥 실험하면은 뭐가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엽록소라고 하는 제거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검정말의 초록색이 이제 시꺼물이 시뻘거진다. 색깔이 초록색이 옅어진다는 거야. 초록색의 색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옅어져요. 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3번째. 이 검정말에 무엇을 떨어뜨리죠?
아이오딘, 아이오딘. 검정말에 아이오딘과 칼륨을 떨어뜨리니 네,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다. 자, 혹시 아이오딘과 칼륨을 이거는 자, 무슨 색으로 변해요? 청藍색으로 변한다. 청藍색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면 녹말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녹말이 만들어졌다. 알겠습니까? 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무엇을 검출하는 용액이에요? 뭐야? 녹말이 녹말.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녹말을 검출하는 거지. 네, 알겠어? 네, 다시 아이오딘과 칼륨은 무엇을 검출하는 약품이야? 녹말이요. 네, 녹말을 검출하는 약품이야.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자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에서 일어났고요. 그 네, 다음에 만들어진 물질은 뭐예요? 녹말이요. 녹말. 네, 녹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잎에서 낮에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되었다가 밤에는 물에 녹는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실험한 거잖아.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 엽록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산물은 뭐냐? 녹말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 아니야. 네, 됐냐 안 됐냐? 됐어요. 됐어. 네. 그러면은 우리 광합성 산물까지 모두 다 끝냈어요. 자, 그리고 옆에 또 보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이라는 거 있지. 네, 자, 거기에 봐봐. 시금치를 있지. 시금치 잎이 있잖아. 네, 시금치 잎을 우리 볼펜을 뚜껑을 밑에 뚜껑 같은 거 이렇게 돌려서 다 열어. 그리고 그걸로 있지. 시금치 잎을 꾹꾹꾹 누르면 동그랗게 잘리지. 네, 그렇게 시금치 잎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 거기 1% 탄산수소 나트륨 거기다 비추고 봐.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있니? 네, 그거는 무엇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느냐면 이산화탄소 공급 역할이라고 쓰세요. 이산화탄소 공급 역할. 됐어? 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시금치 이파리가 다 가라앉아 있지. 근데 이제 그걸 빛을 쐬주잖아? 그러면 시금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 산소가 발생하지. 네, 산소가 시금치 이파리에 산소가 달라붙어. 그러면 시금치 이파리가 어떻게 되겠어? 떠올라요. 니네 뭐야 이파리에 기포가 잔뜩 달라붙으면 당연히 뜨지 않겠어? 네, 그래서 그 떠오르는 시금치 이파리가 1분에 몇 개가 떠오를까를 세는 거야. 그러면은 광합성이 얼마나 활발한지 측정할 수 있겠지. 네,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빛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하는 거야. 빛을 강하게 내리쬐고 약하게 내리쬐서 그 잠겨있던 용액 속에 들어있던 시금치 이파리 동그란 게 얼마만한 속도로 떠오르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합성이 얼마나 활발한지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실험해요 나와 있지 밑에 맞니? 네. 네, 거기 보면은 검정말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시험관을 씌워놨죠. 네, 그리고 시험관에 기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로 역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를 또 알아볼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던 거야. 됐습니까?